하늘에는 10이 있는데 하늘에 10이 없네.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시흥장현 A3 블럭의 자금 마련 플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청약지가 열리면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자금 마련 플랜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서 이 영상 보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곳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도대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쌓여가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약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특히 시흥 장현 A3 블럭은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5천만 원으로 호가 12억 입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청약을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이 지역에 왜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오를 지역이라서 이 정도 분양가로 나오면 바로 넣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지역을 이 금액으로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우선 중요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라고 단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자력으로 준비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정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먼저 왜 꼭 이 지역에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다양한 분양 내용이라든지 분양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가깝게 장곡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철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이 선이 월판선입니다. 앞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라인이 이 월판선인데요. 이 월판선의 그 한 역으로 장곡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 월판선의 3분 거리. 자,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쯤에서 역학개세 인연 요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만든 겁니다. 역세권, 학군, 개발 호재, 세대수, 인프라, 연봉과 일자리. 이렇게 6가지 입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입니다. 3분 거리.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공원 거쳐서 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신설됩니다. 개발 호재. 여기 지금 택지 개발 지구인데요. 개발 호재는 지금 말씀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개선되는 면만 보더라도 개발 호재는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20년간 꾸준히 개발될 지역입니다. 세대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534세대 공공분양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인프라는 이미 구도심을 통해서 전부 다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연봉과 일자리. 자, 여기서 이 월판선이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판교까지 갑니다. 이 월판선은 일자리 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신안산선은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도 굉장히 황금 노선이죠. 그래서 연봉과 일자리도 모두 만족하는 곳. 입지 분석 모두 다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교통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핵심 노선 3개가 지나가고요. 핵심 전철역이 3곳이 존재합니다. 장곡역, 시흥시청역, 시흥능곡역. 특히 시흥시청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흥시청역을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되는 장곡역 인근에 분양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일단 월판선부터 보시겠습니다. 월판선, 일자리 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월곶을 거쳐서 장곡역, 착공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흥시청역을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판교까지 갑니다. 이 판교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냐면
원주, 강릉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월판선의 가치는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만큼 가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GTX D 노선이 강남 삼성역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결된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잖아요. 그런데 김부선, 김용선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강남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의 강남이 어디예요? 판교죠. 판교를 가는 선이 월판선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송도에서 왼쪽 끝에서 대한민국 지도의 오른쪽 끝 강릉까지 1시간 50분이면 주파가 되는 그런 노선이 월판선이 되겠습니다. 그 월판선의 한 개의 역인 이 장곡역 인근에 집이 있다는 건 강릉으로 연결되는 공사가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가치를 바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시청역에서 연결이 되는 신안산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흥시청역, 여기서 연결이 되는 신안산선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쭉 연결이 돼서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장곡역에서 타서 시흥시청역까지만 도착을 하면 서해선도 연결이 되고 신안산선도 연결이 되고 월판선도 연결이 되니까 이 시흥시청역이 얼만큼 근접해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 일대의 집값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정도 4억, 5억대 분양가로 이 주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4, 5억 원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을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자금 마련 플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평형대가 59 타입, 그리고 74 타입, 84 타입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왔는데요. 59 기본으로 보시면 3억 3,500, 그리고 B타입은 3억 3,400. 너무 작게 지금 올려놨죠? 눈 안 좋으신 분들 죄송해요. 3억 3천, 그리고 3억 3,400, 그리고 3억 3천, 그리고 3억 3,500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는 자 4억 1,700, 그리고 4억 1,700 이렇게입니다. 가장 비싼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지금 4억 7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즉 4, 5억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계약금 10% 먼저 내시는 겁니다. 자, 25 타입 같은 경우에는 2,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 1차 중도금이 20%, 2차 중도금이 20%에서 중도금 2번 냅니다. 총 40%고요. 잔금은 나머지 50%인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으로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나는 가장 큰 타입인 84 타입에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 보시죠. 전체가 534세대. 그런데 그중에 공공분양인지라 85%가 모두 다 특공입니다. 일반 공급은 8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4 타입을 보시면 요 74 타입이 180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84 타입은 7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9 타입이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4 타입으로 하지 마시고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74 타입으로 넣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59 타입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입주 예정 시기 2024년 2월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2024년 2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자금 마련 플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기준을 74 타입으로 정했습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타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양가 4억 가정하겠습니다. 자, 10% 4천만 원 필요한데요.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 내 돈에다 부족한 몇 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내겠다. 좋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1억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내는 과정에서 나중에 잔금 단계에서 DSR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야 되겠다. 이 작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신용대출을 낼 때는 크로스 작전을 쓰라고 많이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분하고 신용대출을 내는 분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고 그리고 남편이 청약에 당첨돼서 등기를 치시면 남편은 신용대출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잔금대출에서 DSR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로스 작전을 쓰시는 건데 요거는 두 분이 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몸테크 전략입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을 빼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들어가는 그런 작전인데요. 요거는 계약금 단계에서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월세살이를 해야 되는데 월세가 아깝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당장 내가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 그 금액을 담보로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금 단계에서 D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 준비가 됐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복병이죠. 중도금 대출 전체가 다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중도금 40%인데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요거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다 중도금 대출 나와주는 경우와 반만 나오는 경우, 8천만 원만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는 잔압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전체가 다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전체가 다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40% 1억 6천만 원 모두 다 잔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억 6천만 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가장 행복한 경우가 되겠죠. 주식에 넣어놓은 돈이 있어서 이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해결하시고요. 두 번째, 자, 내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내서 1억 6천만 원을 마련을 하겠다 하는 분들 요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억 6천을 만드는 과정에서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요. 날짜 계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 규제책 중에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내서 규제 지역에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2주 내로 그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억보다 적은 금액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내고 나서 1년 안에 주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1년 하루라도 더 일찍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날짜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는 내가 가진 돈이 8천만 원이 있고 나머지 2회차에 8천만 원만 대출을 낸다 하시는 분들은 1억이 일단 금액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일부 돈이 있고 중간에 1억 넘게 대출을 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반드시 1년 그리고 하루 전에 대출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사쇼 TV니까 이런 팁들을, 꿀팁들을 방출을 하는 거죠. 입주 예정 시기가 언제죠? 2024년 2월입니다. 그러면 2023년 1월에는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에는 또는 약간 입주를 미루시게 될 거라면 1월과 2월에는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차 중도금을 내는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중도금 때 8천만 원, 2차 중도금 때 8천만 원에서 1억 미만으로 내시면 언제 내더라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2차 중도금 때 나머지 2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내신다면 1억 원이 넘어가죠. 자, 이때는 날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2월 28일까지 내실 거면 나중에 잔금을 언제 하셔야 돼요? 2024년 2월 28일 이후에 3월에 잔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중도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중도금을 내신 다음에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기를 치게 되면 이 금액은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1차, 2차 대출 내시는데 1억 넘게 내셔야 되는 분들은 날짜 신경 써서 대출을 내시고 등기를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이 1, 2회차, 3, 4, 5, 6회차 요거는 요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날짜와 금액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2번은 매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걸 해결해야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되겠고요. 만약에 맞벌이라면 3번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내 돈에다가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작전 있죠? 그리고 청약 당첨은 내가 되고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게 되면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등기 친 자와
신용대출 낸 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대출 규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3번이 통하는 이유는 신용대출 규제가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의 몸테크 전략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몸테크 전략을 쓰게 되실 텐데요.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전세금으로 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있는 돈으로 해결하시고요. 뒤에 중도금 20% 내야 되는 그 시점에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로는 나는 이사 싫다 하시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요거 이용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예, 대출 내서 일단 내는 거지만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온다. DSR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잔금 대출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면 4번 이용하시고요. 나는 잔금 단계에서 어떻게 돈이 마련이 된다 하시면 5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되실 전략 중에 하나는 또 연체 전략입니다. 이자만 내고 연체를 했다가 잔금 대출로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6.5%입니다. 그래서 집사쇼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도금 2번 다 40% 무작정 연체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할까요? 자, 1억 6천만 원, 1년 8개월의 이자입니다. 자, 1차 8천만 원, 1년 8개월 동안 이자 내셔야 됩니다. 한 달에 43만 원 정도 내야 하더라고요. 20개월입니다. 860만 원 이자로 내셔야 되고요. 2차 8천만 원, 1년 정도 납부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43만 원씩 520만 원입니다. 모두 다 이자만 1,38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연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중도금 안 되면 연체하지 뭐. 자, 1,380만 원 생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테크 전략 쓰시거나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쓰시거나 이게 더 낫고 연체 전략은 쓸데없는 돈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테크 전략 쓰시면 이사 비용하고 복비하고 또 월세 나가겠죠. 그거하고 비교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하나 남았습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야 되는 돈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여기서 다 내셔야 됩니다. 거의 90% 내셔야 됩니다. 자, 필요자금 보겠습니다. 잔금 50%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도금 대출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총 얼마를 내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 1억 6천이었으니까 총 3억 6천만 원을 상환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요거 전세 주지 하시는데 전세 못 줍니다. 의무 거주 5년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적용되고 있어서 의무 거주 5년 하셔야 됩니다. 3억 6천만 원 대출을 땡기거나 내가 잔금 시기에서 내가 마련할 수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참고하실 건 장현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LTV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여러분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흥시청역, 동원 로얄 듀크죠. 여기가 지금 평당가 3,2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장현 호반 서밋인데요. 여기가 평당가가 4천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이니까 두 개의 평균 3,5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74 타입은 약 30평 이렇게 잡더라도 10억 넘는 금액,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잔금 단계에서 감정가 10억 정도, 적게 잡아서 9억만 잡아도 한 4억 5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LTV 50% 적용하면 74 타입 당첨되시고 나서 입주 시기에 4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우리 얼마에 분양받았어요? 4억에 분양받았잖아요. 이거 다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 내가 충분히 수입이 뒷받침이 돼서 DSR 40%가 적용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계약금 내 돈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금 신용대출 냈을 때,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다 나올 때, 반만 나올 때, 그리고 반만 나오고 나머지는 내가 구해야 될 때, 이런 식의 크로스 작전,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또 연체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내 돈으로 해결하고요. 중도금 대출 40% 전체가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잔금, DSR, 부부 합산 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 충분히 나와줘서 다 갚고 입주, 이렇게
요렇게가 1번이고요. 두 번째, 계약금 내 돈으로 하시고 중도금 대출 20% 나왔고 나머지 20%는 내 돈으로 하거나 신용대출 내거나 연체하거나 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잔금 단계에서 DSR 40% 적용받아서 충분히 돈이 나와준다면 전체 다 갚고 입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신용대출로 20% 냈고 그리고 크로스 작전이죠. 배우자가 신용대출 20% 내는 겁니다. 그러면 DSR에 요 나만 대출을 낸 걸로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반 나와줘서 20% 내고 그래서 이렇게 잔금 대출 내서 다 갚는 전략 요거 DSR 충분히 받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 이미 내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짜 돈이 없어서 계약금 내가 신용대출 20%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40% 연체하는 겁니다. 연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잔금 단계에 가셔서 DSR 적용이 돼서 돈이 나와주는 건데 이때 이미 내가 신용대출을 20% 냈기 때문에 연봉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4억 이상 나와줘서 다 갚고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소득이 뒷받침이 돼서 4억 이상이 나와줄 수 있다면 도전, 그렇지 않다면 조금 불안한 상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4억 이상의 대출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차주 단위 DSR 40% 적용 시 주담대 한도가 되겠습니다. 연봉 2천만 원인 분들 만기 20년 설정하시면 1억 2,600 나옵니다. 하지만 30년 설정하시면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분들 잘 들어주세요. 만기 20년 설정하시면 3억 1,500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만기 30년 설정하시면 여기서 4억 2,200만 원 나옵니다.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이번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자동차 할부 없어야 되고요. 기타 여타의 신용대출 없어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 없어야 됩니다. 기타 잡다한 대출 없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4억 이상의 대출을 내서 전체 다 갚고 입주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소소한 대출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내가 대출 얼마 나와줄 수 있는지 DSR 적용된 대출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금까지 모두 다 해결되는 플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견적이 나오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입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미리 지레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올까 봐 제가 이 구체적인 자금 마련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크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특공 9월 13일, 1순위 9월 14일, 당첨자 발표 9월 28일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3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산과 판교에 청약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